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1997년 한국이 IMF행 급행열차를 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일본의 단기 외채 회수 때문이라는 사실을 모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의 행동과 비교하면 지극히 이기적이고 의도된 행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1997년 11월에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훈련소에 들어가자마자 우리가 들었던 말은 너희는 참 좋은 때 군대에 왔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나라가 망했다는 것을 알았고 그와 동시에 저는 군대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1997년 11월 21일 MBC 뉴스데스크의 오프닝 멘트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부가 결국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경제 우등생 한국의 신알이 뒤로 한 채 사실상의 국가부도를 인정하고 국제기관의 품 안에서 회생을 도모해야 하는 뼈아픈 처지가 된 겁니다. 이와 함께 모든 매체는 국가부도를 보도했습니다. 1997년 1월 빚 5조 원을 갚지 못하고 무너진 한보그룹은 외환위기 도미노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후 그 뒤를 이어 주요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대기업 연쇄 도산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부도 유예 조치를 취하도록 은행을 압박했습니다. 한 해 전 역대 최악의 경상수지 적자를 맞은 정부는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외치다 기업을 통제할 힘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재벌그룹이 막대한 부실 채권을 쏟아낸 데다 거의 좀비화된 기업에 인공호흡을 하던 금융 부분의 부실은 갈수록 악화됐습니다. 여기에 나라박 위기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금리 인상을 결정하자 동남아에 투자됐던 달러가 이율이 높은 미국 채권 쪽으로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한 해 전부터 금융위기 조짐을 보이던 태국의 밭화 폭락이 동아시아 달러 탈출의 불쏘시개가 된 것입니다. 한국은 이러한 혼란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여기에 일본이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며 기름을 부었습니다. 당시 대외부채 중 절반 정도를 일본에서 빌려왔는데 외환위기가 시작되자마자 일본 자금이 가장 먼저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삼 정부가 일본에 만기 연장을 요청했지만 일본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낮은 금리의 엔화를 빌려 동남아 쪽에 투자했던 국내 종금사들은 만기가 돌아온 대출을 돌려막을 길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11월 7일 한국은행은 외환유동성 사정과 대응 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국가부도 위기를 인정하고 IMF 구제금융 신청을 공식 검토 3일 만에 대통령에게 구제금융 필요성이 보고됐습니다. 당시 홍콩 페레그린 증권의 보고서 제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지금 당장 한국을 떠나라. 임창열 당시 경제부총리는 김영삼 대통령과 3당 대통령 후보와의 청와대 만찬에 참석해 IMF 구제금융의 불가피성을 설명한 뒤 그날 밤 10시에 IMF 구제금융 요청 사실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 IMF와의 협상이 최종적으로 발표됐습니다. 이후 원달러 환율은 2,000원을 돌파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신용등급은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심지어 군부대에서는 훈련도 나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1997년 논산훈련소 입대 후 장갑차 조종수로 기갑부대로 배치받았습니다. 기갑부대에서 훈련을 나가려면 기름 보급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기름 보급이 안 돼서 훈련을 나가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서야 정말 나라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일어난 경제위기 사태였습니다. 이전까지 한국의 GDP와 1인당 GDP는 감소한 적이 없었고 국가에서 경제위기 상황을 인정한 적도 없었습니다. 오일쇼 끝에 잠시 경제가 안 좋아진 적이 있었지만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후 한국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금모으기 운동이 벌어진 것입니다. 금모으기 운동의 효과와 결과와는 별개로 중요한 것은 국가가 어려운 상황이 되면 언제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변함없이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각 방송사에서는 금모으기 운동을 생방송으로 전했고 많은 유명인들도 동참해서 그 열기를 더욱 뜨겁게 했습니다. 이후 또다시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한 지 3년 8개월 만에
빌린 돈을 모두 갚은 것입니다. 당초 SRF는 2000년 5월까지, SBL은 2004년 5월까지 갚도록 예정돼 있었는데 일정을 3년 앞당겨 상환한 것입니다. 한국은 IMF 사태를 통해서 외환 보유의 중요성을 깨닫고 외환 보유고 확충과 함께 세계 주요 나라와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체결한 나라는 2001년 일본이었고 이후 미국, 중국으로 넓혀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일본의 반전이 벌어집니다. 미국이 2010년 통화 스와프를 종료한 데 이어 일본 역시 2012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문제 삼아 대폭 축소하더니 2015년 2월 최종적으로 종료해버렸습니다. 이후 2016년 8월 재협상을 진행하기도 했지만 주한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를 이유로 협상을 일방적으로 중단시켰습니다. 이후 미국과는 다시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지만 일본은 일방적인 중단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 와중에 한국과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며 의리를 지킨 나라들이 있습니다. 호주 9조, 인도네시아 10조 7천억, 말레이시아 5조, 스위스 11조 2천억, 아랍에미리트 6조 원 규모로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 것입니다. 중국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했지만 2017년 10월 재연장되면서 74조 원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캐나다와는 한도 지정도, 만료 기간도 정하지 않은 파격적인 조건으로 통화 스와프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캐나다와 스위스가 기축통화국 외 통화 스와프를 맺은 나라가 중국과 한국뿐이라 한국 경제의 건실성을 높게 평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2020년 1월 일본에 전해지자 일본은 황당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신뢰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식의 보도를 내보냈고 일본 네티즌들은 적대국과 스와프 체결은 말도 안 된다, 파기의 원인은 한국이다 등 한국을 적대시하며 믿을 수 없는 나라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본의 이러한 행동은 오히려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 신용 등급은 우리나라보다 2단계 낮은데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로 더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며 일본 경제 침체가 심각한 수준인 상태에서 오히려 한일 통화 스와프 체결의 아쉬운 쪽은 일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어려워지자 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통수를 친 것은 일본이었습니다. 이후 일본은 통화 스와프까지 일방적 파기를 하며 혐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한국은 그 누구보다도 먼저 도움을 줬습니다. 그리고 압도적 금액을 기부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무시와 조롱뿐이었습니다. 만약 일본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